자, 이제 조합의 두 번째 주제. 자,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자연수의 분할하고 집합의 분할을 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니네가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자, 자연수의 분할을 기호로 뭐로 하냐? 이게 파티션이라는 건데, 근데 솔직히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파티션 6,3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6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그 방법의 수. 그럼 6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있겠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겠고,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6이라는 자연수를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래서 얘를 바로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합의 분할. 그럼 집합의 분할은 사실은 이제 J 스털링 순가 뭐 그렇게 S로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집합을 영어로 하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집합의 분할은 S6,3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건 바로 뭐냐면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세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근데 얘의 집합들은 서로 소고요. 서로 소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일단 몇 개씩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합의 분할이 아니라 자연수의 분할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집합의 분할을 계산할 때는 먼저 자연수의 분할을 통해서 이 6개의 원소를 각각 몇 개의 원소들로 구별을 할 것인가. 한 개,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1개, 2개, 3개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럼 이렇게 6개의 원소를 아까 우리 조합 시간에 처음 했던 거 있죠? 그냥 분할. 그 분할을 가지고 이제 6개의 집합을 갖고 6개 원소가 갖는 집합을 세 집합으로 이제 나누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런 상황이면 6개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첫 번째 집합을 만들고 5개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번째 집합을 만들고 나머지 4개 원소 중에 4개를 선택해서 3개의 집합을 만드는데 얘랑 원소 개수 똑같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자. 그 얘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그 여기는 같은 개수 없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 없고, 그럼 내가 2개로 나눈다. 그럼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자,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자, 2개 중에 2개 선택한 다음에 세 그룹이 명수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요거를 다 더한 것이 바로 S6,3. 그래서 집합의 분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분할을 거쳐 오셔야 된다. 자, 이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세요. 자, 분할에 관한 얘기. 그럼 여기는 이것이 과연 집합의 분할인지 자연수의 분할인지 그거만 니네가 구별을 해주시면 돼. 근데 그거를 여기 설명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줄게. 자, P6,3은 자연수의 분할. 적어줄게. 자연수의 분할. 근데 웃긴 건 이거 교육과정이 니네가 처음 들어왔거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사실은 이게 니네 교육과정 처음 들어왔는데 바로 빠집니다. 다음 교육과정에 빠져요. 내가 볼 땐 중요하다 생각하고 집어넣었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빼는 것 같아. 별로 내가 볼 때는 별로 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건 이제 집합의 분할. 집합의 분할.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점심에 칼국수를 먹으면서 꽃배기. 저기 니네 혹시 거기 뭐지? 최선? 그 동사무소 펜데가 최선인가? 방이 거기 방산고등학교 가는 그쪽에 가다가 보면 왜 사거리에 여기 사거리 최선학원 있고 여기 동사무소 있고 알아? 여기로 가면 방산고등학교 나오고. 그 여기 가면 여기 공원 하나 있는가? 공원 알아? 공원? 송이공원이라고? 그 공원 바로 앞에 칼국수집 있어요. 알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는구만. 오늘 점심 여기까지 가서 먹었어요. 30명까지 선착순 30명 계란 주고, 그지? 알지? 계란 먹었어. 처음으로 계란 먹었어. 그 아줌마가 이제 계란을 한 판을 삶아놔요. 그래서 선착순 30명까지는 계란을 줘. 삶은 계란. 가면 딱 이렇게 계란 주는데 맛있더라고. 곱빼기에 양 많이 달라면 양 많이 주잖아. 알지? 양 많이 달라면 양 많이 주 몰라? 양 많이 주세요. 그럼 양을 많이 줘. 돈 더 안 받고. 근데 밥까지 해서 밥까지 말아 먹었죠. 너무 먹었어. 씨. 야, 볼게. 같은 종류의 사탕 9개를 같은 종류의 봉지 5개에 빈 봉지가 없게끔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 얘는 바로 뭐냐? P 9,5예요. 자, 같은 종류의 사탕 9개.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5개의 봉지에 집어넣겠다는 뜻은 자, 내가 지금 현재 봉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9개를 집어넣겠다. 그럼 각각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를 하나하나 잡으면 뭐 1개, 5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5개냐, 6개가 여기가 5개냐가 사실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그래서 바로 P9,5로 계산해 주시면 돼.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내가 이거를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보면은 과연 P9,5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바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P9,5라고 정리해 두시고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은 일단 나오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5, 또 1, 1, 1, 2, 4, 그 다음에 1, 1, 1, 3, 3 뭐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경우에서 나오게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빨리 뒤로 좀 넘어가고 싶긴 해. 자, 밑에는 19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19번 문제는 이미 문제를 풀었어요. 자, 19번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2개의 부분집합. 요건 3개였고요. 그럼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원소 개수가 6개인 집합을 두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얘를 뭐라 한다? S의 6,2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기호로.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몇 개의 원소로 나눌 것이냐? 1개, 5개, 또는 2개, 4개, 또는 3개, 3개의 원소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자, 선생님 6개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5개 중에 5개 선택했는데 같지 않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 선택해. 자, 같지 않아. 그럼 이것도 나눌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3개 같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2팩으로 나눠주는 자, 이것이 바로 집합의 분할 S6,1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주시고 오른쪽 20번 문제 또 설명해볼게요. 왜 안 적어?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적으면서 좀 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다른 인형 5개를 3개 가방 A, B, C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시는데 각각의 인형을 1개 이상의 인형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가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가방입니다. 구별이 가능한 5개의 가방, 다시 서로 다른 5개의 인형, 구별이 가능한 5개의 인형을 구별이 가능한 3개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일단은 5개 인형을 서로 다른 5개 인형을 3그룹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다른 3개 가방에 분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5개 가방을 갑자기 조용해졌네? 터지는 거 아니야? 자, 안 터져. 서로 다른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인형을 3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것을 3개 가방에 분배해주는 방법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노가다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만 사용하고 넘어갈게. 자, 오른쪽 밑에 있는 문제.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빨리 정리합시다. 자, 서로 다른 5종,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각 학생이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누어 갖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종류, 그걸 서로 다른 사람, 서로 구별이 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서로 다른 4개의 사탕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것을 3명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정리를 하는데 눈빛들이 저건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는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니네가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확신합니다. 자, 문제가 갑자기 랜덤하게 딱 나왔을 때 이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그 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니네가 반드시 구별해 줄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볼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야, 내가 공이 5개야. 공이 5개인데 내가 얘를 3개의 상자에 집어넣으려고 해. 근데 이 공이 과연 구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상자가 구별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빈 상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럼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니네가 외워주셔야지만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먼저 경우들을 크게 나눠주시고, 그럼 그 안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다. 진짜 중요한 거다. 자, 일단은 니네가 먼저 구별할 건 바로 뭐냐면 받아들이는 상자. 받아들이는 상자가 구별이 되느냐 되지 않냐로 니네가 크게 먼저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같은 세 개의 상자란 얘기는 받아들이는 상자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는 이 물건들을 나누겠다는 뜻이야. 받아들이는 상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물건들이 구별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냥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겠다는 뜻. 그래서 이쪽 라인이 바로 뭐냐? 분할 라인이야. 분할 라인. 다 적어주셔야 돼. 분할 라인이다. 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볼게. 자, 내가 지금 이 위쪽 라인은 세 개의 그룹으로 지금 현재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들어가는 공이 구별이 가능해. 자, 들어가는 공이 서로 다른 5개의 공. 이쪽이 바로 뭐냐면 집합의 분할이고요. 집합의 분할. 자,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자연수의 분할이 돼요. 자연수의 분할이 돼. 자연수의 분할이 되게 돼. 자연수의 분할. 자, 일단 먼저 이해해볼까? 야, 내가 3개 그로 나누는데 그 5가지 원소가 구별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놈들을 3개로 나누겠다. 서로 구별이 되는 5친구를 구별이 되지 않는 3개 그룹으로 나누겠다. 집합의 분할이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아예 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냥. 구별이 되느냐, 구별이 되지 않느냐. 들어가는 게 구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딱 보면, 이거는 어떤 문제지? 그래서 밑에 지금 8가지 예를 적어뒀죠? 그럼 좀 이따 시간을 줄 거야. 밑에 있는 8가지 예 중에 과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예가 뭔지를 니네가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거야. 자, 일단 먼저 집합의 분할. 그 다음, 깜짝이야. 차연수의 분할. 끈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네. 놀랬어요. 자, 마이크가 빠진 않았겠지? 잘 들어가고 있어. 자, 그래서 1번을 계산하는 방법.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라고 따로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은요, 반드시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꼭 3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긴 바로 뭐다? S의 5,3을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거 여기다 적어주셔도 되고, 오른쪽에는 따로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S의 5,3을 계산하셔야 돼. 반드시 5개의 원소를 3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빈 상자 가능하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는 5개의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빈 상자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그럼 5개를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5개를 1개의 그룹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2번 동그라미 뭐가 된다? S의 5,1 더하기 S의 5,2 더하기 S의 5,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 빈 상자 가능하다? 그럼 2개의 상자에만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구나. 자, 그럼 오른쪽은 자연수의 분할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구별이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구별이 안 되고 다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자연수의 분할. 근데 만약에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연수의 분할을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라고 하는 막대기 5개가 있었던 거야. 똑같은 막대기 5개. 자, 이 막대기 5개를 3개 그룹으로 분할한다? 그럼 1개 막대기 1개, 3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개에 2개, 2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연수의 분할인 거야. 들어가는 원소들도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3번은 어떻게 계산해요? 3번 어떻게 해요? 3번. 자,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5개의 자연을 3개의 숫자로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P5,3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빈 상자 가능하다. 빈 상자 가능하다. 그럼 2개의 상자 집어넣는 것도 1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것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P5,1도 계산하시고 P5,2도 계산하시고 P5,3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는 상자가 구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나누기, 그냥 분할이다. 들어가는 게 구별이 되냐 되지 않냐에 따라서 집합의 분할인지 자연수의 분할인지 이게 분명히 나눠서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건 근데 원래 니네가 2학년 때 정리를 해놨었어야 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문제를 보면은 어서 본 문제인데 이걸 내가 뭘로 풀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 자, 이제는
밑으로 내려갈 텐데 밑에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중복조합 라인이야. 중복조합. 자, 도대체 얘는 또 왜 갑자기 중복조합으로 나오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건 바로 뭐냐면 들어가는 놈들은 구별이 된다? 들어가는 구슬은 구별이 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상자는 구별이 되는 경우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른쪽 라인, 이쪽 라인은 바로 뭐냐면 상자끼리는 구별이 돼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구별은 되는데 들어가는 놈이 구별이 서로 되지 않는 자, 요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괜찮겠냐? 그래서 어떡하냐? 이 상자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를 A개, 이 상자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를 B개, 이 상자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를 C개라 하면 그 합한 놈이 얼마가 된다라? 5가 되게 되더라. 중복조합인 거야, 중복조합.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구별이 되지 않는 공의 개수. 왜 구별이 안 되니까? 개수만 중요하거든. 그래서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를 A, B, C라 하면 그 합이 5가 되게 되더라. 그러면은 빈 상자가 가능하다. 그럼 자유롭게 내가 3H5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8번 먼저, 8번 먼저. 자, 8번 먼저 정리할 텐데 8번은 자, A하고 B하고 C 중에 빈 상자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0을 허락한다는 얘기니까 자유롭게 3H5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7번. 선생님, 빈 상자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여기는 A하고 B하고 C가 적어도 1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원래는 바구니가 5개인데 3개 바구니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3H2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구별을 해주셔야 돼. 자,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겁나게 헷갈릴 거예요. 자, 이제 6번 설명 한번 해보시면 요건 중복순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못 풀어. 못 풀어. 자, 이건 왜 중복순열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왼쪽 밑에 라인은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바구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되는 놈들을 구별이 되는 상자에다 지금 현재 한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야. 8번은 이제 3H5였고 자, 7번은 3H2였고 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니 해. 바꿀 때가 됐나 보지 뭐. 자, 볼게. 왼쪽 밑에 서로 다른 3개 상자,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서로 구별이 가능한 구슬을 서로 구별이 가능한 상자에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빈 상자 가능한 거 있지? 정말 자유로운 거야.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얘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얘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고 얘도 여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아무런 제약 조건이. 빈 상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구슬을 집어넣는 방법이 3가지. 근데 그 고민을 5번 반복하기 때문에 중복순열 3의 5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러다 보면 빈 상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빈 상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빈 상자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 6번은 뭐가 되고 6번은 3의 5승인 자 3파이 5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5번은 뭐냐? 자, 빈 상자 나오니까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가지 원소를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분배해라. 분할로 분배야. 분할로 분배. 자, 빈 상자가 생기게 걱정이 되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5가지 원소를 서로 다른 3개의 집합의 분할로 분할하신 다음에 그것을 A, B, C 상자에 분배를 해라. 분할 후 분배야. 자, 그럼 니네가 대충 좀 이해가 됐다면 자, 밑에 있는 8가지 성질 거기 지금 보면 가로 1번부터 가로 8번까지 보입니까? 다 달라요. 지금 여기가 8개지?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각각의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거에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하고 적어보세요. 선생님 잠시 후에 답을 알려줄게. 자, 1번 가로는 저 많은 케이스 중에 자, 니네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집어넣는 게 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저기는 1, 2, 3, 4, 5, 6, 7, 8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아라 얘기죠. 잠깐 끊고 갈게. 뿅. 자,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은 선생님이 2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거를 초반에 좀 연습을 많이 시켰어.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없었지? 그지? 초반에 없었어. 그 초반에 있었던 친구가 없구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연습을 하고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기본 문제들을 막 섞은 다음에 그러니까 니네가 뭐 센수학이든 RPM이든 문제 풀 때 사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위에 중복조합, 다 중복조합. 같은 것이든 순열, 다 같은 순열. 집합의 분할, 다 집합의 분할. 이러면 사실은 이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되게 막 섞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혹시 나는 좀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연습 좀 하고 싶다 친구들은 끝나고 올라오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섞어놓은 게 있어요. 문제를 막 이렇게 한 50문제를 막 이렇게 셔플 이게 다 섞어놨어. 그래서 니네가 보고 과연 내가 지금 이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가? 그래서 그걸 골라서 진짜로 풀게끔 하는 연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까지 하면 또 우리가 또 과제가 너무 느니까 개인적으로 난 그런 분 좀 연습하고 싶다 라고 하면 끝나고 조용히 따라오시면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구별할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구별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빈 상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시는 거야.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들어가는 애들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리고 빈 상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시면 돼. 자, 밑에 있는 첫 번째 1번. 야, 금융감독원은 ABC 세 회사의 정기회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직원 5명을 선발했고 선발된 5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ABC 회사에 각각 파견하려고 한다. 그럼 볼게. 지금 상황이 분명히 사람을 어떤 곳에 회사에 파견을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게 회사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돼요. 그럼 일단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무조건 구별되겠지? 그럼 들어가는 것도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 밑에, 니네가 볼 때 왼쪽 밑에 하자, 왼쪽 밑에. 그럼 여기는 빈게 가능한 거고, 이건 빈게 불가능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얘네들을 전부 다 B 회사나 A 회사로 몰빵해서 보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빈 상자가 불가능한 케이스. 그래서 얘는 바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답을 거는 방법은 자, 5명의 직원을 3명의 그룹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것을 3개 회사에 분배하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게 된다. 첫 번째는 5번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10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이 무기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딱 보자면 하냐면 그러면 5명의 후보자가 각각 받는 투표의 수만 중요한 거고 질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수만 중요한 거니까 각각의 사람이 받는 투표 개수를 이렇게 잡으면 그것이 바로 10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이 못생겨가지고 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빈상자 가능한 거고 중복조합의 빈상자 가능한 케이스인 바로 8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뭐로 계산하면 된다? OH10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문제를 보시고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빈상자 가능. 자, 만약에 근데 이 유기명이다. 유기명이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6번으로 바뀌는 거야. 들어가는 표가 사람 이름을 써서 구별이 가능하게 되면 그럼 이것이 이제 8번이 아니라 6번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냥 8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자, 6종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3명의 어린이가 각각 놀이기구 1개를 이용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자, 근데 예를 들어 바이킹 인기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사실은 같은 바이킹을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6종의 놀이기구 받아들이는 놈들 구별되고 들어가는 사람도 구별이 가능하고 근데 알겠지만 6종류밖에 없는데 사람이 3명이니까 빈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빈게 허용되는 얘는 몇 번이다? 7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6번이죠. 6번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6번. 자, 첫 번째 친구와 놀이기구 선택하는 거 6가지 6의 3승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3번. 자, 4번 비슷한데 자, 음문의 가족 5명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5명이 똑같은 놀이기구 3개에 나눠 타려고 한다.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일단 위로 갔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니까 왼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집합의 분할로 가주시면 되는 거야. 자, 집합의 분할인데 비어있는 놀이기구 없대. 그럼 반드시 3개로만 분할을 해야 되니까 얘는 바로 S의 5,3. 그래서 번호는 1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사람 구별이 가능한 사람들
5명을 구별이 되지 않는 3개의 놀이기구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갑니다. 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자루의 볼펜을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다. 이건 마치 구술 대신에 이제 볼펜, 구별이 되지 않은 볼펜을 구별이 서로 가능한 4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애들이 구별이 된다. 그럼 밑으로 내려왔고, 근데 들어가는 볼펜이 구별이 안 되니까 오른쪽 밑인 중복 조합의 라인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다면 그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각각 적어도 한 자루의 볼펜을 나눠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되고 빈 상자 불가능한 4H6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번호는 7번. 계산하는 방법은 4H6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거 반드시 돼야 돼. 이거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지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딱 문제를 보면 이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로. 니네가 아마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나 모르겠네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3개 상자에 똑같은 10개고 그럼 받아들이는 상자가 구별이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갔고 근데 물건도 구별이 안 되니까 오른쪽 위로 간 자연수의 분할로 봐주시면 돼. 자, 근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된대. 빈 상자 불가능한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얘는 바로 3번. 그래서 P 10,3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10을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아닙니다. 자, 10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수. 이게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다. 7번 갑니다. 자, 해바라기, 카네이션, 장미, 튤립, 백합 종이에서 한 송이씩 있는데 이 꽃을 똑같은 꽃병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 그럼 구별이 되는 꽃들을 구별이 되지 않는 꽃병에 집어넣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갔고. 되겠어? 자, 근데 들어가는 꽃들이 구별이 되니까 집합의 분할 쪽으로 갔는데 근데 그 중에 빈 꽃병이 있어도 되니까 그럼 5개의 꽃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꽃을 한 개의 꽃병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5개의 꽃을 2개의 꽃병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5개의 꽃을 3개의 꽃병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한 몇 번이냐면 빈 상자 가능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7번은 바로 2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셔야 돼. 받아들이는 게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이 지역적으로 이제 가시는 게 필요하겠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서로 같은 7개의 연필을 구별할 수 없는 필통. 그럼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 물건도 지금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요쪽 자연수의 분할로 가주셔야 되고 자, 빈 필통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빈 상자가 가능한 자연수의 분할인 4번. 그래서 얘는 7개를 자, 한 개의 필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7개의 놈을 2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7개 연필이냐 분필이냐 연필을 자, 3개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자, 7개의 연필을 4개의 필통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얘를 모두 다 더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8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 번호는 동그라미 4번이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좀 헷갈려. 이게 뭐지? 그 제목이 그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로 풀어야 되나?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이는 놈이 가능 불가능, 들어가는 거 그날 불가능.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2항 정리와 2항 계수 성질 8문제 남았는데 천천히 풀겠습니다. 자, 이제 2항 정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니네가 뭐 2항 정리 사실은 이건 좀 약간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 아는 친구들은 정말 잘 알고 모르는 친구들은 2항 정리 진짜 내가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또 2항 정리하고 또 2항 분포하고 또 구별이 안 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 2항 정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경우의 수를 통한 수로 개수를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기. 자, 우리가 실제로 전개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통해서 전개식의 개수를 찾는 짓. 그걸 우리가 바로 뭘 한다? 2항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좀 편차가 좀 있으니까 한 중간 난이도로 시작을 좀 해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x 더하기 2y에 4제곱을 전개하면 4차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x의 3차식 곱하기 y의 1차식이라는 요 놈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야,
내가 x 더하기 2y라고 하는 가로가 이렇게 4개가 있었던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저기서 지금 x의 3차식과 y의 1차식이 되려면 이 4개의 가로 중에서 y를 한 번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에선 전부 다 x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뭐냐? 4C1이라고 해주시면 돼. 4C1. 4C1. 자,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한 번 곱하잖아? 얘는 아무리 곱해도 어떤 추가적인 개수 생기지 않지만 얘는 한 번을 곱하면 추가 개수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개수 곱하기 2까지 가있다. 자, 이게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돼요.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좀 이해될까? 자, 그럼 난이도를 살짝만 높여볼까? 한 번만 더. 자, 선생님. x제곱 더하기 x분의 3의 6제곱에서 x 6차식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다. 그럼 니네가 판단할 건 바로 뭐냐면 집중해. 얘랑 얘랑 합해서 6번을 곱해야 되는데 각각 몇 번씩 곱해야 x의 6차식이 될까? 요걸 니네가 생각하셔야 돼. 그럼 처음에는 일단 무식하게 이것만 6번 곱해봐. 12차식이에요. 얘만 6번 곱하면 마이너스 6차식이야. 그래서 적당히 조정해서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A번 곱하고 예를 들어 얘를 B번 곱해서 합해서 6번 곱해야 되는데 얘를 곱할 때마다 차수가 2개씩 느니까 얘를 A번 곱하면 2A 차식. 자, 이건 한 번 곱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그럼 B번을 곱하면 차수가 B만큼 줄어드니까 요렇게 되는데 그것이 몇 차식이다? 6차식이 되더라.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는 게 무난합니다. 자, 얘랑 얘랑 더하면 3A인데 걔가 10이기 때문에 요거 4번 곱하고 요거 2번 곱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용어를 통일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C2를 하셔도 되고 6C4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6C가 경우의 수.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봐야 추가 개수 생기지 않고 3은 2번을 곱하면 추가 개수가 9가 생기게 되니까 자, 이 친구의 전개식 개수는 바로 요 놈이 개수가 되게 되더라. 요게 바로 이항 개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항식의 개수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중요한 건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 각각의 항들을 몇 번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와 그리고 추가 개수 요것만 니네가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22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4승. 자, 여기 지금 항이 2개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2x의 6제곱과 그 다음에 1-x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그럼 내가 얘하고 얘를 지금 혼자 곱할 거야. 근데 오른쪽은 전개를 할 것도 없고 뭐가 있냐면 1이라고 하는 놈하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각각의 항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x의 4차식이 되기 위해선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의 x의 4차식 개수와 x의 3차식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x 4승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경우의 수, 추가 개수만 보시면 돼. 자, 선생님 여기서 x의 4차식이 되기 위해선 요거 4번 곱하고 요거 2번 곱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6C2. 뭐 6C2로 하셔도 되고 6C4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얘를 2번 곱하면 의미 없고 근데 요거를 실제로 4번 곱하면 2의 4승이라고 하는 추가 개수가 생기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x 4승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선생님 여기서의 x 3승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얘를 3번 곱하고 얘를 3번 곱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6C3. 자, 근데 실제로 2를 3번 곱하면 그 경우의 수는 2의 3승 가진 8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자 6C는 6, 5, 30 반으로 하면 15. 그러니까 뭐 그래서 6C2 곱하기 16에다가 얘랑 얘랑 곱하면 그 개수가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C3 곱하기 8이란 놈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 4승의 개수가 되겠다. 정답은 80이 나온대요. 자, 22번 문제. 자, 바로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설명하면 되죠. 자, x제곱 더하기 x 3승분의 1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항이 존재하기 위한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특히 위에 있는 미지수가 미지수인 경우에 아까 설명했던 A번, B번 선택한다를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자, 내가 얘를 A번 선택했어. 뒤에 있는 친구를 B번 선택했어.
근데 그 합이 몇 번이 나와야 되냐면 n번이 나와 주셔야 돼. n번이 나와 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얘는 곱할 때마다 차수가 2개씩 느네. 한 번 곱하면 2차씩, 두 번 곱하면 4차씩, 세 번 곱하면 6차씩, a번 곱하면 2a차씩, 얘는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3차씩,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6차씩,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9차씩, b번 곱하면 마이너스 3b차씩.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 2차씩이 돼야 된다. 요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a를 소거해도 되고 b를 소거해도 되는데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식에 3을 곱하고 더하잖아? 그럼 5a는 3n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요. 그럼 왼쪽이 지금 현재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도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그럼 얘가 5의 배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n 대신에 1 넣으면 5의 배수 아니고, n 대신에 2 넣으면 아니고, 3 넣어도 아니고 4를 넣어야 돼. 4. 그래서 n은 최소 4가 돼줘야지만이 이렇게 x의 제곱분의 1항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놈이 미지수인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항을 몇 번씩 곱했다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각각 몇 번을 곱한지 구하는 게 좀 편리해요.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일반항을 씁니다. 근데 불편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냥 간단하겠다. 자, 근데 끝이 아니죠? n값이 4일 때 실제로 x제곱분의 1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자, 선생님, x제곱 더하기 x3승분의 1의 4제곱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 그럼 n값이 4니까 요거 4고, 그럼 이게 4니까 요게 10이고, 그래서 요거 두 번에 요거 두 번씩 각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x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구나. 그죠? 두 번 곱하면 4차씩, 두 번 곱하면 6차씩분의 1. 자, 경우의 수는 4c 하시면 되고요. 추가 개수는 없습니다. 그죠? 1을 두 번 곱하고 1을 두 번 곱해도 추가 개수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4c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4c입니다. 자, 다시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를 또 보시면, 자, 요 식의 전개식에서 x3승계수.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위에가 미지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몇 번 곱하고 3번을 곱해야 3차씩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몇 번 곱하겠어? n 빼기 3번 곱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경우의 수는 nc3. 자, 경우의 수는 nc3. 자,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봐야 의미가 없고, 여기는 n분의 1을 3번 곱하니까 여기에 n분의 1의 세제곱이 바로 내가 원하는 an이 되겠구나.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nc3이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를 6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n3승 같이 계산되니까 얘가 6n3승 돼가지고, 근데 궁금한 건 이거의 역수의 극한값이니까 최고차항계수 비율인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항정리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오른쪽 밑에는 25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중에 사실은 나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30번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니네가 생각할 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뒤쪽에는 2항계수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이 친구의 전개식에서 xn-1승의 개수와 이거의 전개식에서 얘의 개수가 같다. 자, 볼게요. 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 친구에서의 xn-1승의 개수와, 자, 이 친구에서의 xn-1승의 개수가 서로 같게 하는 모든 a하고 n의 값. 그래서 네가 지금 하얀색에서 xn-1승 개수 구해주고, 자, 노란색 식에서도 xn-1승의 개수를 계산해 주셔야 돼. 자, 볼게. 야, 내가 여기서 xn-를 나오려면 이 친구를 n-를 번곱하고 얘를 한 번 곱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nc1, nc의 n-보다는 nc1이 편하니까 경우의 수는 nc1.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도 의미 없고, 그럼 a를 한 번 곱했으니까 a라고 하는 추가 계수 생기겠지. 그래서 2 곱하기 경우의 수는 nc1에 해당하는 n에다가, 자, a를 실제로 한 번 곱하니까 2na라고 하는 이렇게 추가 개수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하얀색 식에서의 xn-1승의 개수. 자, 이제 여기서의 xn-1승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 여기서 x하고 여기 있는 x의 n-2승이 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의 마이너스 1하고 여기서의 xn-1승의 개수가 곱해지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노란색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의 개수인 1하고, 자, xn-2승이면 요거 n-2번, 요거 2번. 요 n차식에서 xn-2제곱 되려면 요거 n-2번,
요거 2번. 경우의 수는 NC2. 추가 개수는 A를 2번 곱하니까 A의 제곱이 자, 노란색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xn-의 개수고 자, 핑크색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자, 여기서의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여기서의 xn-1승은 요걸 n-1번, 요거를 한 번. 경우의 수는 NC1, n. 그리고 실제로 A를 한 번 곱하면 나누는 자, A란 놈. 자, 요게 바로 내가 오는 개수가 되더라. 자, 너무 좀 빨랐나? 자, 그래서 요거 있는 놈하고 얘하고 요로 같은 근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는 NA 넘어가시면 3 곱하기 N 곱하기 A는 자, 2분의 N 곱하기 N-1의 A의 제곱이고 자, N값과 A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A하고 A 날라가고 여기는 N하고 N하고 날라가고 여기는 6이 넘어가게 되면 자, N-1에다 A를 곱한 결과 6이 되기 때문에 뭐 1, 6에 2, 3에 3, 2에 6일 조사하신 다음에 그 중에 N과 A의 곱의 최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뭐 이항 정리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래.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4문제 남았어요. 자, 로그 2의 100C. 자, 요거는 니네가 공식을 좀 몇 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공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금방 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외우기 때문에 그만큼 금방 또 까먹는데 자,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항 개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같은 숫자로 시작하는 이런 조합들 있지? 요런 조합들을 우리 뭐라 하냐? 이항 개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요거를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볼게. 자, 이항계수의 성질은 이건 메모해 두셔.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에서 무조건 다 시작을 해. 자, 뒤에 있는 x를 선택한 횟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x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면 상수항이 생겨서 n번 중에 x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 플러스 자, n번의 선택 기회 중에 x를 한 번 선택하면 nc1의 x 그 다음에 n번의 기회 중에 x를 2번 선택하면 nc2의 x의 제곱 더하기 뚝뚝해서 자, 마지막 ncn 곱하기 x의 n제곱 자,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하는데 뒤에 있는 x를 선택한 횟수를 기준으로 다항식을 전개를 쫙 해본 거야. 자, 1을 선택할까? x를 선택할까? 뒤에는 n번이 있었는데 얘는 다 n번을 다 x를 선택을 한 거고 1을 선택할까? x를 선택할까? 기회가 n번 있었는데 그 중에 2번 선택을 한 거고 x를 2번 나머지는 다 1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식의 전개식이 되더라. 자, 근데 이 식에다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자, 2의 n승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 더하기 땡땡땡땡 ncn 그래서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의 합은 얼마다? 2의 n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실 식으로 외워두면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이따 숫자로 이제 사실 정리를 해줄 거거든. 기본적인 원리는 좀 이해하라는 얘기죠. 10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잖아. 0이에요.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놈의 부호만 음수라.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그러니까 n값이 사실 홀수인 짝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는 n으로 시작한 조합의 합은 그 결과가 0이 되게 되더라. 근데 이 식을 1번이라 하고 이 식을 2번이라 했는데 만약에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한번 나눠보자. 자, 반으로 나누시면 일단 더하면 홀수로 끝난 놈들이 사라져요. 이렇게 홀수로 끝난 놈이. 대신 짝수로 끝나는 놈들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겠지. 근데 반으로 나누면 오른쪽에 뭐가 되더라? nc0 더하기 nc2처럼 짝수로 끝나는 놈들만 남게 되는데 자, 분명히 이 둘을 더하고 반으로 나누니까 2의 n승의 반토막 뭐가 되냐면 2의 n-1승이 바로 되게 되더라. 물론 홀수로 끝나는 놈들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더라. 자, 근데 식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자, 숫자를 예로 들을 테니까 지금부터 요거를 적어두고 헷갈리시면 요거라도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 봐. 자, 지금부터 요 공식에 대한 그냥 실제 숫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1C0 더하기 11C1 더하기 11C 더하기 땡땡땡에서 자, 11C11처럼 11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했다. 얘는 바로 2의 11제곱 적으라고. 자, 두 번째 11로 시작하는데
짝수로 끝나는 놈. 11C0, 11C2. 자, 11C4처럼 11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인 줄 알았더니 짝수로 끝난 놈만인데 그거의 나머지 반토막 2의 10승이 돼, 10승. 자, 짝수로 끝난 놈이 반을 가져가면 당연히 홀수로 끝난 놈도 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1C1 더하기 11C3 더하기 11C5 더하기 땡땡 돼서 자, 11C11처럼 11로 시작하는데 홀수로 끝난 놈들만 다 더했다? 그 친구도 2의 10승.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11로 시작하는 조합이 몇 개일까? 자, 11로 시작하는 조합은 11C0부터 11C11까지 12개인데 자, 11C0이랑 11C11이 똑같아. 11C1이랑 11C10이 똑같아. 그래서 홀수로 시작한 놈들은 항상 조합이 짝수게 나오게 되고 근데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중간에서 딱 잘라도 각각 반반씩 나눠가는구나. 그래서 11C0 더하기 11C1 더하기 11C2에서 11C5까지 또 11C6 더하기 11C7 더하기해서 11C11까지 전부 다 2의 10승이 되더라. 요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이것이 이항계수의 성질이에요. 시간 충분하네. 자, 여유를 부리진 않았는데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항상 마지막 가면 쫄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외우면 금방 외워져. 근데 또 금방 까먹는 게 문제고 니네가 계속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항계수의 성질이에요. 암기입니다, 암기. 여기는. 자, 한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줄게. 정리하세요. 허리.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가 나름대로 뭐 나형에서 뭐 어렵게 나름대로 23번 4점짜리 문제로 나왔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번호가 왜 갑자기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 식의 값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지금도 조사해달래. 근데 볼게. 시그마는 일단 우리가 대입을 해보는 게 뭐 공식상으로 대입이 더 많으니까 그럼 k 대신에 1 대입하면 nc1, k 대신에 2 대입하면 nc2, nc3, 더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해주면 ncn. n으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없어. nc0이 없어. 여기에 만약에 nc0이 있었다면 n으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2n제곱인데 그 문제에서 궁금한 네가 구하는 요거는 바로 뭐다?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바로 여기는 an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정리한 겁니다. 자, n으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었으면 2n승인데 nc0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2의 n승 빼기 nc0. 근데 모든 숫자의 조합의 c0은 1이니까 2n승 빼기 1. 자, 한번 집어넣어볼까? 야, n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봐. 1이야. n 대신 2 내면 3이야. n 대신에 3 내면 7이야. n 대신 4 내면 15야. n 대신 6 내면 6 내면 31이야. 넣으면 63이야. 그래서 그런 결과 중에 3의 배수가 되는 놈들이 한 번씩 걸러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50개의 자연수 중엔 저놈의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는 놈들이 그 중에 반토막. 그래서 25개의 3의 배수가 되는 n값이 존재하게 된다. 정답은 25개. 어우, 통증이 심해졌어.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페이지가 내려왔냐면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할게. 자, 28번에 이제 문제하고 29번 이제 두 가지 문제 남았는데 사실 28번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5분 동안 설명하기 뭐 충분하니까 네, 시간을 잘 배분해서. 자, 근데 니네가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간단한 하나의 예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정말 들어주길 바래.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문제 많이 안 풀려고 정말 고르고 엄별한 거야, 진짜로. 엄선한 거야, 나름대로.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자, 요거 간단한 예 한번 잠깐 볼게. 적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야, 1 더하기 x의 4제곱
그리고 1 더하기 x의 5제곱이라는 요 식의 전개식에서 지금부터 x 4제곱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x 4제곱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갑니다. 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상수항과 여기서의 4차식, 여기서의 1차식과 여기서의 3차식, 2차식과 2차식, 3차식과 1차식, 4차식과 0차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4차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1 더하기 x의 10차식에서 예를 들어 x,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x 3차식 개수 구해라? 그럼 내가 얘를 3번 곱하고 얘를 7번 곱해야 되니까 추가 개수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10C3이라고 요 식에서 x 3승 개수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추가 개수 없으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의 0차식과 여기서의 4차식, 여기서의 1차식과 여기서의 3차식, 여기서의 2차식과 여기서의 2차식, 여기서의 3차식과 여기서의 1차식, 여기서의 4차식과 여기의 3차식.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의 상수항은 4C0, 여기서의 4차식은 5C4, 그 둘을 곱해야 되고, 여기서의 1차식은 4C1, 여기서의 3차식은 5C3, 그 곱해야 되고, 여기서의 2차식은 4C2, 여기서의 2차식은 5C2, 여기서의 3차식은 4C3, 아 지겹네. 자, 여기서의 1차식은 5C1, 여기서의 4차식은 4C4, 여기서의 상수항은 5C0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걔를 다 더해준 게 바로 x4승의 개수인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1 더하기 x의 9제곱인데요? 그럼 저거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어차피 x 4승이니까 그냥 9C4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는 이런 조합들의 곱들의 합을 계산해 주시면 그 결과는 바로 9C4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조합과 조합의 곱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니네가 확인할 건 과연 앞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은 얼마로 일정하냐? 보세요. 다 9로 일정하죠? 9. 자,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합은 항상 얼마로 일정하니? 합은 얼마로 일정하니? 4로 일정하지? 그래서 뒤에 숫자가 4가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조합과 조합의 곱의 합은 사실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앞에 숫자의 합은 항상 얼마로 일정한지, 자,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은 얼마로 일정한지를 니네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 그걸로 한 방에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이걸 정리해야 돼. 정리하세요. 자, 문제 끝내주려고 해도 항상 변수들이 생기네요. 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최선을 다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좀 힘든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 요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저 조건은 이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1 더하기 x의 12제곱의 전개식을 왜 이렇게 따로 해?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 조합의 성질이죠? 조합의 성질이죠? 10C3과 10C7은 서로 같다는 이런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는 이 값들을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건데 꼭 느껴야 돼. 신기하네 하고 그 한 방에 뿅 끝나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 야, 첫 번째 있는 12C0의 제곱이지. 쟤를 뭐라고 사실은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냐면 12C0의 제곱은 12C0 곱하기 12C12로 쓸 수 있어. 똑같기 때문에 12C0의 제곱을 여기 쓸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친구 12C1의 제곱은 12C1 곱하기 12C11로 쓸 수 있어. 12C11 쓸 수 있어. 그럼 세 번째 친구는 12C2 곱하기 12C10으로 쓸 수 있어. 12C10.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 있는 12C12는 12C12 곱하기 12C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래서 조합과 조합의 곱들의 합이네. 그럼 니네가 확인할 건 뭐라고? 앞에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 뒤에 숫자의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의 합이 항상 24로 일정하고, 자,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합은 항상 12로 일정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결과는 바로 24C 12로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하다. 자, 이항 정리에서 꼭 어렵게 나오는 또 주제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게 끝판왕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해서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모든 숫자들의 합을 구해달래? 얘는 뭐 다 제대로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1C3 더하기 11C4인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숫자가 이웃한 두 조합의 합은요.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앞에 숫자 커지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면 돼. 이게 바로 조합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이건 고1 때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뒷북치고 이항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사실 나오게 됐는데 자, 이 문제가 일단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고 싶은 건데 요건 좀 간단해.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 이거 1이에요. 2C. 얘도 1입니다.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에요. 그럼 1이 몇 개? 자, 2부터 10이니까 9개.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만 구해보면 이 합은 9가 되게 돼. 9. 합은 9. 자, 여기다 볼게. 2C1, 2예요. 3C2는 3C1이랑 똑같으니까 3입니다. 이 친구 4예요. 이 친구 10이에요. 여기는 이 숫자들의 합도 마찬가지로 2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54. 아주 간단하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는 이 숫자들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오늘 마지막 주제니까 정리하고 갈게. 자,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땅땅땅땅 해서 마지막에 있는 10C8까지 요 놈들의 합은 과연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 2C0 얼마야? 2C0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3C0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2C0, 3C0 똑같은 일이니까. 자, 여기는 3C1이랑 3C0이랑 더했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숫자 이웃하니까 앞에 거 커지면서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 거야. 이 둘을 더해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얘랑 봤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자, 앞에 거 똑같고 뒤에 숫자 연속했으니까 앞에 거 커지면서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 거야. 근데 4C까지 계산했더니 5C야. 앞에 것만 커졌지? 자, 어떤 문제는 뒤에 것도 같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 4C2까지 계산했더니 5C야. 앞에 것만 커졌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11C8 그리고 11C3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확통 열심히 문제 풀어주시고 또 미투를 또 급하게 하셔야겠지만 자, 다음 시간에 확률을 한 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